오늘의 니줄라꼬 고등학교 개정 공통국어 수록작이자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에 빛나는 단편 SF 소설 김초엽 작가의 관내분실편 근미래 더 이상 종이책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 도서관은 이제 납골당과 같은 죽은 이들의 살아있던 시절의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해둔 추모의 공간이라는 신박한 설정으로 기능한다. 주인공 지민은 3년 전 엄마를 여의고 그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찾아간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도서관 외부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실되었으므로 제목이 관내 분실이다. 생전 엄마와 지민은 툭하면 다투는 모녀였는데 지민은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줄곧 자기에게 집착한다며 미워했다. 이럴 거면 낳지 말지 하는 생각이 수시로 지민을 괴롭혔고 어느 순간 서로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삶을 재현하기를 거부하는 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앓는 딸과 딸에 대한 애정을 그릇된 방향으로 표현하는 엄마, 여성으로 사는 삶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야 하는 모녀 사이에는 다른 관계에는 없는 묘한 감정이 있다. 그러다 지민이 임신을 하면서 자신 역시 엄마라는 지위에 놓이게 되자 기쁨이나 모성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해하던 지민이 뭔가에 이끌리듯 도서관에 저장된 엄마를 만나고 싶어진 것이다. 아이를 가지게 된 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간절히 원한 일은 아니었다. 지민은 좋은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고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자신도 없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진 않았지만 준호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냥 거절할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분실된 마인드를 되찾기 위해 알아보던 지민은 놀랍게도 임신 전에 엄마가 책 표지를 만드는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비로소 지민은 엄마를 한 여성으로 객관화해 바라보기 시작하며 그녀가 주인공이었을 춤도 추고 이름도 가진 그녀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한다. 이 소설이 SF 장르로서 중요한 점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정신과 인식에 긴밀히 침투하는 것에 있다. 단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의 기억을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것이 될 때 이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며 간섭하게 된다. 인간은 기억으로 존재하는가?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억 때문인가? 그렇다면 죽은 자도 기억만 있으면 산자와 동등한가? 하지만 기억이란 왜곡되기도 하지 않나? 기억을 잃어버리면 다른 존재가 되는가? 소설 속의 마인드 업로딩 기술은 수십조 개가 넘는 뇌 속 시냅스 연결 패턴을 스캔하여 인간의 마인드를 저장하는 것으로 뇌세포 속 기억을 데이터로 옮기는 기술이다. 그러나 뇌의 시냅스 패턴을 스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디에서 인간의 마음 혹은 자아가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 다시 말해 데이터로서의 엄마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나 자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기술 덕분에 지민은 엄마의 뇌세포에 각인된 기억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허구나 주입된 기억이 아닌 어디까지나 엄마의 기억인 것은 분명하므로 지민은 엄마의 기억을 통해 엄마의 마음이라고 추측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되찾은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하면서 지민은 망자라는 확실한 거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생생함을 느끼며 마주한다. 은하는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사족이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이해해요.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는 상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아득한 이 순간에 튀어나온 이해한다는 말. 어쩌면 사랑한다는 빛바랜 말로는 포착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말. 이 화해는 단지 기술이 구현한 생생함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려 했던 지민의 행위가 쌓인 덕분이며 또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술이 접속의 장을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없었다면 지민의 행위도 일어나지 못했고 지민의 행위 덕분에 분실되었던 인덱스 데이터가 다시 기술적으로 복원될 수 있었으므로 분명히 인간과 기술이 상호 공존하는 모습 되시겠다. 다른 한편으로 이 화해는 지민이 엄마의 불완전함과 모성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순간이며 자신에게도 순탄치 않을 엄마의 길을 이해함이고 나아가 일하는 여성이 처한 양육 문제에 대해 사회 구조적 모습
모순을 인지하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이 소설의 강점이 아닐까. 물론 모든 사람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기억에 매달려 과거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인간이 다시 강조된다. 인간 중심주의에 매달려 기술의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기술 발전의 호들갑을 떨며 마냥 기술에 종속되는 것도 해답이 아닐 것이다. 기술에 잡아먹히는 객체적 인간 말고 그렇다고 기술을 통제만 하는 인간도 아닌 기술과 인간의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인간이자 주체와 객체의 지위를 무화하는 포스트 휴먼의 인간상. 김초엽 작가의 위대한 점은 미래의 놀라운 기술을 상상하면서도 한순간도 인간과 현재를 놓치지 않는 데 있다. 그렇다. 인간은 언제나 기술과 함께다. 그녀의 다른 단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마친다.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